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후폭풍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후폭풍은 기본적으로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더라도 이별 사유 등이나 상대방의 성향 등으로 인해서 연락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버리고 연락을 실제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 후폭풍적인 감정은 또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후폭풍이 오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이죠. 즉 후폭풍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이 강한 후폭풍이 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모든 후폭풍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의미가 있는 후폭풍이 오는 경우는 전체 케이스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제외를 하면서 이 후폭풍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폭풍은 오면 좋은 거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상대방한테 접근할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상황상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의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상대방의 감정이 흔들린다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에 연락을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보시는 편이 좋고, 또 하나는 만약 오늘 얘기한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요, 일단은 여러분의 제외 계획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후폭풍으로 인해 제외가 되는 케이스는 배제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만약 상대방이 헤어질 때 여러분에게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왔다면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이 세 가지 케이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감정적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이별을 선택한 경우. 자, 상대방과 연애 기간이 길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미건조하고 의무감에 만나는 것 같은 권태로움으로 인한 이별이든, 나 이외의 문제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일이 힘들어졌거나 삶이 힘들어져서 멘탈이 터져서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별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런 혼란을 가지게 돼요. 내가 얘를 예전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놓는 것이 맞을까? 근데 또 이런 감정으로 이런 의무적인 연애를 이어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혼란을 가지게 되고, 대체로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그래, 이별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자, 이런 상황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망각함으로써 의미와 감정이 흐려진 경우인데, 이 경우 내가 평소에 상대방에게 연애를 해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대방이 나에 대해 배려받고 존중받고 안정적인 연애를 해왔다면 이별 후 상대방이 나를 상실했다는 것을 실감을 할 때쯤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겁니다. 연애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만약에 평소 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헌신하고 상대방도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랑 헤어진 이후에 다른 이성을 곧바로 만났는데 그 이성에 대한 만족을 해요. 그럼 후폭풍으로 인한 나에 대한 연락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남자는 이별 후 몇 개월 차에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후폭풍이 꼭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믿으시다가 제외할 수 있는 타이밍 다 놓칩니다. 그 타이밍이 실제로 그 시기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후폭풍은 절대적인 시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서 어느 순간 나에 대한 앵커링이 실행이 되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생각이 증폭이 되거나 이럴 때 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시기에 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런 케이스라면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는 SNS나 카톡 등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감정적인 기복을 느끼는 시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는 경우. 이건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이별을 얘기하는 경우보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별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더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집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가벼운 만남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선을 보라는 경우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네가 아깝다, 너도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이런 말들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에 대한 감정을 상실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한 경우에 오게 되는 후폭풍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1번 케이스처럼 나에 대한 의미 상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별을 말하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흔들린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주관이 강한 사람도요, 옆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정말 그 말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면 왠지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의무감까지 생겨요. 주변에서 자꾸 나랑 헤어져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당장에는 헤어지기가 힘들어 하다가도 천천히 마음 정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무뎌졌다 싶을 때 이별을 결정하고 지나고 나서 뒤늦게 현실적인 것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만큼 안정감이 느껴지고 행복했던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후폭풍이 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재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연애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이 방법론들도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나의 헌신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던 경우. 자,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큰 가치는요,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는 헌신보다 더 나은 요건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일시적으로 기만할 때는 있지만 배반을 할 수 없는 것도 부모가 몇십 년간 우리에게 헌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다 헌신짝이 될까 두려움도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나에게 헌신을 해온 사람이 가지는 그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란 건 필연적으로 시간이 쌓여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헌신이란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연애에서 오는 긴장감, 설렘,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이렇게 나한테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이 설렘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에 권태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회의감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나 이 연애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이런 연애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이런 헌신의 가치를 일시적으로라도 망각한 사람을 다시 만나라고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이런 회의감은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여러분의 감정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을 찾고 싶은 입장이라면 이 경우엔 아주 높은 확률로 결국은 여러분에게 후폭풍이 오긴 할 거예요. 시기적으로 언제쯤 온다거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온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이 사람에게 남는 여러분의 그 의미는 저 사람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의미이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후폭풍 같은 감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이제서야 너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결국 상대방이 자극의 부재로서 나랑 이별을 했던 거란 말이죠. 언젠가 또 자극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면 또 이 상황은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3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라면 상대방의 감정을 유심히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거나 재회를 선택하셔도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후폭풍을 기대하고 재회의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후폭풍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